지난 금요일 HLB는 3.13% 상승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79% 상승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2.62%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6% 상승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5.3% 상승했기 때문에 3주 연속 지수나 섹터에 연동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양파는 10월 말부터 영상을 업로드할 때나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연말 연초에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수시로 강조드렸습니다. 12월 30일 이후 코스피가 1.9%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이 6.5%나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출양파가 예상한 전망대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HLB 또한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특히 제약 섹터의 경우 13일부터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CMC 등 HLB의 자체적인 개별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지수나 섹터에 연동하며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였는데 연기금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기관 수급을 주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기금의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만 나왔기 때문에 역대급 연속 순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기 직전에 집중 순매수로 재미를 봤던 연기금은 이번에도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포함하여 최근 32거래일 동안 무려 29거래일이나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로 신약 승인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4만 주를 순매도하며 지난 12월 9일 이후 최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0만 7천 주를 순매수하며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대부분 받아가며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HLB 반등 이유를 양도세 회피 물량과 결부시키는 어용 분석가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는 팩트와 거리가 있는 수준 낮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안내드렸듯이 대주주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증시 부진이 맞물리면서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지며 양도세 이슈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지난주에 공개했던 양도세 관련 차트를 다시 한번 안내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기준일 직전 매도 물량은 2021년에는 3조 1587억이었으며 2022년에는 1조 5371억이었으며 2023년에는 1조 160억을 기록하며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2021년과 비교한다면 무려 10배 가까이 줄어든 3,82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LB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개인은 양도세 기준일 직후인 12월 27일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준일 전에 매도했다가 양도세 기준일 이후 매수하는 이른바 양도세 이슈는 최근 HLB의 주가 상승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지난 영상에서 안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력의 주축인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집중 매물 압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일주일 만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가장 강조드린 썸네일 문구는 세력의 페이크를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양파 채널은 세력의 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편만 업로드할 것을 약속했는데 일주일 만에 업로드했기에 신중을 기한 영상의 썸네일에서 세력의 페이크 가능성을 강조드린 이유는 그만큼 HLB 세력은 추세 전환을 앞두고 페이크성 압박을 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추세 전환과 대세 상승 시의 심약 물량의 조기 이탈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수시로 강조드렸는데 최근 소소한 반등에도 개인이 적지 않은 물량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는 세력의 심리전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탈하는 물량의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다른 누군가가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정한 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끝까지 멘탈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 의미 있는 포인트를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강한 저항력이 있는 75,400원 자리에서 나름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강조드렸던 장기 추세 라인의 하단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으며 장기 추세 라인의 상단을 드디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몇 가지 페이크 가능성을 설명드리며 장기 추세 라인의 하단이나 횡보 후 하단을 잠시 이탈했다가 반등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횡보 후의 하단은 잠시 이탈했지만 장기 추세 라인의 하단은 정확하게 지켜줌으로써 심약 물량을 견제하면서도 힘있는 반등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종가로 넘어서서 안착한 것이 아니며 바로 위에 77,800원이라는 아주 막강한 저항 구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향한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세력의 단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 추세 라인은 분석가마다 긋는 위치와 뷰가 제각각인데 추량파의 추세 라인이 나름 정교했다는 것을 추량파가 그어드린 추세 라인과 지난 영상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73,300원을 넘어서면 해당 구간이 강력한 지지력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추세 반등을 이어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77,800원짜리는 73,300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안착까지 해준다면 아주 강력한 지지력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77,800원짜리는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4거래일간 상승하며 집중 매물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거래량이 100만 주에 미치지 못했는데 매물대와 일봉 저항력이 중첩된 구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미미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물대에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윗꼬리를 남기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강한 구간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것이 필수 조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12월 30일 양봉을 분석하며 말씀드렸듯이 저항력이 큰 구간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크지 않더라도 속이 꽉 찬 양봉을 의미하는 이른바 마루보즈 캔들로 마감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윗꼬리를 남기기는 했지만 강한 저항력에도 꼬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발생하는 거래량은 돌파 의지와 함께 해당 구간의 매도량을 의미합니다. 중첩된 저항력에도 거래량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매물 출회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나올 만한 매물은 거의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77,800원짜리에는 훨씬 더 강력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면 12월 30일에 보여준 마루보즈 캔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7,800원 구간을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물 출회와 거래량 증폭이 예상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4,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으로 일시에 돌파하는 것이 잠재적 매물 출회를 줄이고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이상적일 것이며 거래량이 생각보다 미미하다면 몇 번의 접전을 벌이고 나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약 승인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77,800원의 저항력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나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며 이어서 전고점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HLB가 급등하면서 HLB는 포털 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5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데 HLB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기존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투자자의 저변이 넓다는 것을 방증할 것입니다. HLB 수급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관이 관망하고 있는 사이에 개인의 매도세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강력한 순매수로 개인의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매매 동향에서는 외국인이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개인은 모든 구간에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또한 최근 1개월 구간에서 보인 소소한 매도세를 제외한다면 모든 구간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는 특별히 강조드리지 않아도 차트의 예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주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개인을 견제하기 위해 물량으로 압박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비중을 확대한 상태에서 손실로 마감할 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렸었는데 수급과 보유 비중의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끝까지 멘탈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량파 운영진들이 공을 들여 잘 정리해 놓은 기관별 수급 데이터나 외국인 보유 비중 차트는 간편하게 수급 동향을 직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일자별로 단순히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목이 수급이 중요하겠지만 HLB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적인 세력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세력의 수급 동향이 월등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직전주에는 3주 만에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또다시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만 연기금이 금융투자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의 특성상 순매수 이상의 상징성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의 역대급 자체 순매수세는 2019년과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코스닥 위주의 급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 또한 직전 거래일 약세를 딛고 급격하게 반등한 모습입니다.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직전 거래일 6% 넘게 급락했던 테슬라가 8.2%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테슬라가 급락한 다음 날인 1월 3일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원방에서는 테슬라를 저점에서 진입하여 450달러 부근에서 절반 이상 익절하였으며 또다시 저점에서 분할 매수 중이라고 말씀드리며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량 이외에도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깊은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급락 하루 만에 차량 인도량이 큰 악재가 아니었음을 주가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주가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해드리는 등 파동의 저점을 장전 코멘트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려왔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는 HLB 분석이나 조선주 같은 최선호 섹터는 물론이고 테슬라나 양자 컴퓨터 등 추세가 좋은 미국 종목에 대한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장전 코멘트를 꾸준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가 4.45% 강세를 보이는 등 애플을 제외한 M7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점 논란이 있을 때마다 AI는 이제 태동했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드렸는데 2025년에도 AI에 대한 빅테크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 찬스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간으로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연말 연초에 반등할 것이며 코스닥 위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출량파의 전망이 주요 증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증시는 거시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하지만 탄핵 이슈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으며 1월에 예상된 일본은행 금리 결정은 엔캐리 청산 이슈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황과 업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어렵다면 출량파 채널에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2024년 코스피가 9.3%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21.7%나 하락했음에도 한 해 동안 합산 수익률이 5,232%를 기록하며 합산 손실률인 2,211%를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익절하는 종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 또한 손실률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웬만해서는 손실을 보기 어렵다고 강조드려왔던 출량파 매매 시스템이 한몫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HLB 장기 투자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을 구분하고 단기 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제약과 HLB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9년 역사적 최고점의 최상단에서 당시 HLB 보유 비중의 90% 이상을 익절했던 경험과 차트이론은 조만간 있을 대세 상승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기에 아주 좋은 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며 다음 주 전망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의 집중적인 이탈은 지수 반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연말 연초는 물론이고 2025년 코스닥 위주의 반등을 예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종 소개했었던 기간별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도 적지 않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4년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부분 집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한다고 해도 외국인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세는 기관과 외국인을 크게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코스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12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것과 함께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또한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으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고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선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제약 섹터는 0.71% 상승에 그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코스닥 제약 섹터는 2.6% 상승하며 중상위권에 포진한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지난주 대비 4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했으며 HLB는 지난주 대비 2단계 상승한 47위를 기록했는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약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테라퓨틱스가 주간 상승률 19.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으며 HLB가 7.7% 상승하였고 HLB제약이 4.6% 상승한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바이오스텝이 13.2%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글로벌이 11.7% 상승으로 선방하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였던 그룹주 내 하위권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HLB가 급등할 때 그룹주 전반으로 상승 무드가 포착된다는 점에서 그룹주의 전반적인 반등은 HLB와 시너지를 내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RL 이후로 살펴보면 여전히 테라퓨틱스와 HLB와 HLB제약 순으로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HLB생명과학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나머지 4개의 그룹주에서는 글로벌만 겨우 CRL 직후에 낙폭을 만회한 모습인데 전반적인 추세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그룹주들이 조만간 CRL 직후에 낙폭을 회복하고 추세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대 시장 시총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그룹주 3종목이 상위권에 포진한 모습입니다. 출량파 최선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로 2024년 멤버십 추천 종목 제약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었던 D&D파마텍이 21.2% 상승으로 등락률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참고로 D&D파마텍은 급등 전에 장전 코멘트에서 출량파 최선호 비만 치료제라며 수시로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발모제 신약 개발을 재개한 오리엔트바이오가 50.8% 상승으로 등락률 최상단을 차지했는데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주간 상승률 2위를 차지한 수젠텍은 중국에서 감염병 재확산 소식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37.5% 상승하였는데 국내에서도 독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추가 확산 여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수젠텍처럼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진할 수 있는 키트 생산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D&D파마텍은 주간 등락률 3위를 차지했는데 오리엔트바이오나 수젠텍처럼 외부 요인에 의한 상승이 아닌 비만 치료라는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 찬스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12월 2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78만 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를 총평하자면 탄핵 정국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HLB 또한 이와 연동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출량파가 제시한 장기 추세 라인의 하단을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 추세 라인의 상단마저 돌파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종가로 넘어서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장기 추세가 수렴한 직후에 나온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증폭되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CMC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약 승인 심사 일정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투자자의 편이 될 것입니다.